안녕하세요, 여러분. 웹에서 플레이어에게 유니티 게임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웹 기능들도 소개를 드릴 거고요. 조만간 출시될 흥미로운 기능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벤 크레이븐이라고 하고요. 웹 플랫폼을 총괄하는 유니티의 시니어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이쪽은 앤서니 바우커입니다. 웹 플랫폼을 담당하는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입니다. 먼저 유니티의 지금까지의 발전과 앞으로의 웹 관련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니티는 웹 런타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유니티 웹 플레이어가 웹 브라우저용 플러그인으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단명해서 2년 후인 2015년부터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유니티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게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웹GL을 채택해서 ASM.JS를 사용했습니다. 유니티는 웹 어셈블리 설계 프로세스의 시작부터 함께했고요. 그 이후로 WASM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웹에서도 유니티 엔진의 네이티브 성능에 가까운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의 테크스트림2에서는 WASM이 디폴트로 채택돼서 ASM.JS를 대체했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웹의 유니티 콘텐츠는 현재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웹이 왜 이렇게 강력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면 엔드 유저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에 즉시 접근할 수 있고 디바이스에 무엇인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브라우저에 안전한 환경으로 가져오면 유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해되는 앱스토어가 없습니다. 지금 박수를 쳐주시는데요. 저도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따라서 웹에는 다른 플랫폼처럼 설치 단계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최소화되고 즉각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유저가 처음 로드할 때 런타임과 스타터 에셋을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니티와 크리에이터 그리고 모든 유저들에게 로드 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앤터니 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니티 엔진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다른 웹 기술에 비해서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과 인터랙티브 요소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저가 런타임과 스타터 에셋을 미리 다운로드해야 하는 웹 환경에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크기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웹에 보다 적합한 게임 콘텐츠 유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시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캐주얼 게임도 있고 하이퍼 캐주얼 게임도 있지만 더 간단한 플레이 세션과 이해하기 쉬운 플레이 메커닉이 있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것이 웹과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또 다른 예는 웹의 낮은 마찰 특성을 활용한 게임입니다. 큰 게임의 작은 부분, 예를 들어 튜토리얼 레벨을 게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웹빌드로 만들어서 모든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기에 아무것도 설치 않고도 처음 게임을 접하는 유저에게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이러한 메커닉을 사용하거나 게임이 실행되는 다른 곳에서 게임을 플레이한 뒤에는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웹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구상하실 새로운 예시들을 기대해 봅니다. 또 나사에서 유니티를 사용해서 이 아르테미스 실시간 궤도 웹사이트, 줄여서 에러를 구축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나사는 약어를 정말 좋아하죠. 작년 11월에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를 위한 인터랙티브 실시간 트래커입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쌍둥이 자매로 나사의 달 귀환을 기념하는 미션입니다. 이 웹 앱을 통해 전 세계
우주 팬들은 오리온 캡슐의 궤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태평양에 떨어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향후 모든 아르테미스 임무를 위해 이 툴을 구축했고요. 오리온 캡슐뿐만 아니라 임무의 다른 요소들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니티를 사용하면 이러한 달 탐사뿐만 아니라 여러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풍부한 인터랙티브 실시간 3D 경험을 웹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제가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휴대폰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유니티는 이러한 기기에서 웹빌드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죠. 하지만 키노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유저들이 유니티에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모두 한 달 동안 실제 고객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목소리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유니티가 이를 모두 들었고 유니티 6가 모바일 브라우저를 지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니티 게임을 웹이 있는 어디에서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OS나 안드로이드 브라우저, 또 다른 네이티브 앱의 웹뷰에 임베드하거나 유니티의 프로그레시브 웹 앱 템플릿을 사용해서 고유한 바로 가기가 있는 네이티브 앱처럼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니티는 웹 온 모바일을 타겟으로 하는 개발자가 최근 2-3년 내에 출시된 고사양 모바일 기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지만 콘텐츠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니티 6가 출시될 때쯤에는 모바일 웹의 최소 사양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여기 최근 2D 샘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해피 하베스트가 아이폰 15 프로 사파리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지원을 하냐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파리가 웹GL2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티 웹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도 작동합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와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CPU와 GPU 성능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유저들은 마찰이 매우 적은 즉각적인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숏폼 영상 콘텐츠가 확산이 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니티는 유저들이 숏폼 게임 콘텐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노트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저희는 메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스턴트 게임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스턴트 게임이 무엇일까요? 유저가 페이스북과 메신저 대화 내에서 즉시 게임을 찾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니티 개발자에게는 콘텐츠의 도달 범위를 수억 명의 게이머에 달하는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환상적인 새로운 플랫폼 기회입니다. 유니티 웹팀은 이번 파트너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스턴트 게임 유즈 케이스에 맞게 간소화된 흐름으로 게임을 테스트, 빌드, 최적화 및 퍼블리시할 수 있는 전용 빌드 타겟도 여기 포함됩니다. 인스턴트 게임 API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C# SDK와 유저가 단 몇 초 만에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새로운 최적화 기능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여러 게임 스튜디오들과 함께 이 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코트싱크입니다. 메타 플랫폼에서 레디 셋 쿡을 비롯한 여러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유니티는 이 게임에 몇 가지 초기 최적화를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로딩 시간이 25%만 줄었는데도 활성 세션이 50% 증가했고 클릭 투 플레이 비율은 35에서 58%로 급증했습니다. 최적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관심이 없던 플레이어들이 친구들과 이 게임을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적화 작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로드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참여도에 큰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코트싱크의 오리지널 빌드와 유니티의 최신 인스턴트 게임 레디2를 적용한 최적화 버전이 있습니다.
인스턴트 게임에서는 모든 게 굉장히 빠르니 집중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수락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뭐가 보이네요. 네, 로드가 됐네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5.5초가 지나갔습니다. 오리지널 빌드는 여전히 진행이 되다가 이제 떴네요. 그러니까 12초가 걸리던 시간이 5.5초로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테스트는 초당 48메가비트로 스로틀링된 픽셀 5에서 실행됐습니다. 고대역폭 관련된 속임수가 없고요. 다른 속도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해야 되네요. 여기 최적화 전 그리고 테스트베드 타이틀의 로드 시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초당 48메가비트로 스로틀링 했습니다. 우클라가 보고한 전세계 모바일 네트워크 평균 속도입니다. 5G도 아니고요. 전세계 광대역 평균 속도인 초당 86메가비트에서는 이보다 훨씬 빠릅니다. 또 암스테르담의 5G 평균 연결 속도에서는 조금 더 빠르지만 속도가 주된 제약 요인이 되지 않으면서 그 효과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모 님께서 페이스북 게이밍의 프로덕트 리드인데요.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셜 그래프와 결합해서 게임을 즉시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앤드류와 메타의 신념을 저희도 공유합니다. 양사는 앞으로 더 많은 유니티 크리에이터가 이러한 플랫폼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얘기는 앤서니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님. 저희가 도저히 로드 시간을 빠르게 하는 쉬운 방법을 한 번에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안에서 다운로드와 초기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샅샅이 살펴봐야 했습니다. 먼저 웹게임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웹게임은 웹 어셈블리로 구성됩니다. 웹 어셈블리는 유니티 게임 엔진과 모든 게임 로직이 포함된 바이너리 엑세큐터블입니다. 또 대용량 리소스 파일인 .data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씬에 대한 글로벌 메타데이터와 에셋 리소스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에셋을 분할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에셋 번들과 어드레서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위한 WebGL 템플릿, HTML 페이지, 그리고 일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있습니다. 좋은 릴리스 빌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따라야 할 모범 관행이 있는데요. 먼저 릴리스 빌드 옵션을 선택하고 크기에 맞춰서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C 컴파일러와 링커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압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브로틀리 압축이 가장 좋고요. 빌드 단계 일부로 미리 압축할 수 있는 설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웹서버가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WebGL 템플릿에 HTTP 프리로드 태그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로드될 때 처음에 사용되는 에셋 번들이나 어드레서블이 바로 미리 로드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벤님께서 언급하신 인스턴트 게임 빌드 타겟의 디폴트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이 로드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진행률을 표시하는 대신 게임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스플래시 화면이나 동영상처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데요. 이제 WASM 파일, 웹 어셈블리 파일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미
상당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Managed Stripping이라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빌드 설정에서 사용 안 하는 .NET 클래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IR2CPP 컴파일러가 C++ 코드를 생성해서 C 컴파일러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링컨은 일종의 전체 프로그램 최적화를 수행해서 다양한 데드 코드를 제거하고 다양한 최적화 패스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웹 어셈블리 파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는 유니티가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범용 게임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기능적인 컴포넌트도 포함되어 있고요. 인터넷의 모든 URL에서 리소스를 로드할 수 있는 API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컴포넌트 중 일부는 빌드 시점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식별해서 코드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일부 서브 컴포넌트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줄이 그어진 컴포넌트는 Ready, Set, Cook 게임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거한 후에는 추가적인 최적화 패스를 수행합니다. 링커가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인라이닝과 데드코드 제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Ready, Set, Cook 게임에서는 압축이 안 된 웨슨 파일에서 1.5MB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브 컴포넌트 조합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서브 컴포넌트는 인스턴트 게임 빌드 타겟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있는 툴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서 빌드 크기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더 작은 페이로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웹 어셈블리 파일을 인스턴스화할 때 브라우저가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셋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셋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게임에 따라서 에셋이 해당 웹 어셈블리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모범 관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초반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니티 어드레서블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에셋을 분할하고 첫 번째 씬에만 필요한 에셋만 로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에셋들이 로드가 됩니다. 게임에 음향이 많은 경우 음질을 낮출 수도 있고요. 압축 오디오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추천하는 그래픽 설정도 있습니다. ETC 크런치는 가장 작은 텍스처 크기를 제공하고 다운로드 시간을 또 절약해 줍니다. ASTC 압축 텍스처를 사용하면 다른 텍스처에 사용되는 블록 크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크기를 늘려보세요. 여전히 그래도 그래픽이 좋아 보입니다. 또 쉐이더 스트리핑이나 그래픽 품질에 대한 설정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더 나은 문서를 내년에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웹에서 필요한 로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웹 어셈블리 기술은 웹에서 유니티 게임을 실행하는 방법의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해주시는 모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웹게임은 다른 브라우저 벤더의 투자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구글의 크롬 팀의 협업에 감사드립니다. 양사는 복잡한 게임 워크로드를 위한 웹 어셈블리와 그래픽 성능에 대한 게임 유스 케이스를 확대하기 위해 함께 일해왔습니다. 먼저 Mscripten 툴체인이 있습니다. 이 툴체인은 IR2CPP에서 나온 C 코드를 가져와서 웹용 웹 어셈블리로 빌드합니다. 유니티는 새로운 LTS 릴리스마다 새로운 Mscripten 툴체인을 제공하고요. 각 툴체인은 개발자 빌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이전에 상당히 오래된 버전의 유니티로 웹 빌드를 하셨다면 최신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빌드가 훨씬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LVM 컴파일러와 링커에서 훨씬 더 많은 최적화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릴리스 빌드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훨씬 더 최적화된 빌드가 됩니다. 또 4기가 메모리 기능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웹 어셈블리에서 게임은 유니티가 사용할 수 있는 2기가 메모리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게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 데스크톱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복잡한 실시간 3D 경험의 경우에는 더 풍부하고 스케일이 큰 씬을 더 동적으로 로딩하기 위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니티 6에서는 이제 4기가 메모리 지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을 통해서 향후 64비트 메모리 지원으로 더 큰 메모리가 필요할 때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웹 어셈블리 기능이 더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오류 사례를 포착하기 위해 예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웹 어셈블리가 포함된 웹빌드에서 이 기능을 켜면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했습니다. 웹에서 네이티브한 예외를 켜면 예외 지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오버헤드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 크기를 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웹 심D를 활성화했습니다. 이 기능은 웹 어셈블리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CPU에서 수행되는 모든 수학적 계산을 가속화하고요. 단일 명령어를 벡터화된 명령어로 대체했습니다. 데스크탑과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작용하고요. 해당 웹 명령어를 심D, SSE 또는 암네온에 적절하게 매핑합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예는 바로 캐릭터 스캐닝입니다. 웹빌드에서는 현재 CPU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캐릭터 스캐닝에 대한 심D 지원을 켜면 사용 중인 브라우저와 디바이스에 따라서 7에서 20%까지의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타일에 수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코드에 복잡한 조작이 많은 경우 이 기능을 켜면 유니티 6에서 버튼을 한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일부 최신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출시될 빌드 옵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 기반이 최신 브라우저와 최신 디바이스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 어셈블리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웹 GPU와 함께 환상적인 웹 그래픽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웹 GPU는 웹 그래픽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렌더링 성능에서 전례 없는 도약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웹 GPU는 최신 GPU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고 이러한 기능을 웹에 구현합니다. 브라우저 자체에서 웹 GPU는 사용하는 기기와 장비에 따라 DirectX 12 또는 벌칸 또는 메타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다른 최신 그래픽 API와 마찬가지로 API의 최신 특징 덕분에 CPU에서 그리고 향상된 처리량 덕분에 GPU에서도 더 많은 최적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컴퓨트 쉐이더를 웹으로 도입을 해줍니다. 유나이트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른 세션을 들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컴퓨트 쉐이더는 앞으로 그래픽 기능을 발전시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니티는 컴퓨트 쉐이더를 웹에 도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과 함께 웹게임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금 살펴본 스캐닝 예시가 CPU에서 수행된 것을 생각해보면 GPU 스캐닝이 포함된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하면 이를 더 가속화하고 GPU에서 엄청난 병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유니티 VFX 그래프입니다. 컴퓨터 쉐이더를 사용해서 지오메트리를 조작을 합니다. 모두 GPU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데모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 예전에 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트 어택이죠.
저희 샘플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Mac M1에서 웹 GPU로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120 fps까지 올라가고요. 이걸로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요. 네, 저희 비디오에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요. 안타깝게 6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정말 잘 되죠. 다음은 바이킹 빌리지입니다. 이것도 SS 스토어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제공을 해왔던 샘플입니다. 웹 GPU에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유니티의 그래픽 백엔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갈 때는 이 FPS보단 낫죠. 지금 측정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웹 GPU를 웹GL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픽 백엔드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앞서 캐릭터 스캐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GPU 스캐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밑에 있는 골격의 메쉬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CPU에서 이 작업을 했다면 7 fps 정도였을 겁니다. 이제 GPU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VFX 그래프입니다. 지금 파티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에는 50만 개가 조금 넘는 파티클이 애니메이트 되고 있고 모두 GPU의 컴퓨터 쉐이더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웹 GPU는 현재 맥OS와 윈도우의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에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니티의 그래픽스 팀은 웹 GPU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크롬 팀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고요. 게임에서 사용하는 매우 거대한 장면과 복잡한 쉐이더로 웹 GPU 구현을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적인 결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웹 GPU 백엔드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프로덕션 유스 케이스 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직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리 액세스 버전이 지금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웹 플랫폼 포럼에 가시면 고정 게시물이 있는데요. 이 데모를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과 최신 유니티 2023.3 알파 버전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웹에서의 기능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소개를 해주시고요. 친구들에게 링크를 전달하셔서 이 수준의 그래픽 충실도를 바로 체험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벤님께 다시 무대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데모는 언제나 멋집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되는 아름다운 씬들을 보는 것은 언제나 멋진 일입니다. 액세스도 굉장히 쉽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웹GL 플랫폼은 이제 간단히 유니티 웹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을 할까요? 웹GL 기술과 유니티의 웹 플랫폼을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렌더링 표준이 존재하는 미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방금 앤서니 님께서 웹 GPU의 미래를 살짝 엿보여 주셨던 것처럼요. 앞으로는 웹GL을 사용하는 빌드와 웹 GPU를 사용하는 빌드 또는 2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단일 빌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웹은 마찰 없는 참여와 유저와의 직접적인 연결이라는 잠재력 덕분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유저는 웹즘 스타터 에셋을 미리 다운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웹 프로젝트가 이러한 잠재성을 실현하려면 로드 타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장단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웹에는 작은 크기의 콘텐츠가 가장 적합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니티는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곧 출시될 웹 프로젝트에 맞춤화된 새로운 최적화 툴을 여러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바일 웹 지원은 내년 말 출시될 유니티 6에서 시작되고요. 인스턴트 게임을 빌드해서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배포해서 완전히 새로운 유저층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버전으로 출시될 웹 GPU에 대한 포럼 게시물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알파 버전으로요.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와주시고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